황야의 결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제목이 무법자, 추억의 단어입니다만 황야의 무법자. 우리나라 노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설노조, 기업들한테서 1686억을 뜯어갔답니다. 뜯어갔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갈취해 간 겁니다. 그걸 뜯어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업자 건설노조 1686억 뜯어갔다. 지금 국토교통부가요,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번 13일까지, 그러니까 한 2주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협회가 12개 있는데, 이 12개를 통해서 이제 그 협회가 있으면 소속 건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290개 업체가 노조의 불법 행위를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118개 업체가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한 돈이 최근 3년간 1686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8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한 업체가 무려 50억이나 뜯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실명으로 신고를 받았을 때는 거의 신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비밀 보장 신고를 받으니까 막 몇천 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방치되고 부분적으로는 조장된 측면도 있다시피 하는 그런 세월이 지나오면서 켜켜이 쌓여 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돌아서 이것을 지금 묵은 때를 수세미로 빡빡 긁어서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명목의 돈이 있습니다. 원래비. 원래비가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돈. 삥 뜯어가는 돈이지요. 조폭들이 시장에 노점상들 돌면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돈 뜯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타락한 경찰관들도 예전에는 뭐 그랬다 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요즘 돈으로 치면 뭐 몇만 원 혹은 뭐 10만 원 뭐 이런 푼돈 뜯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계속 모으고, 때로는 또 큰 돈도 뜯어가겠지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거지들, 양아치들이 그런 짓 했지 않습니까? 현장 불법 행위가 2070건이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2070건. 참,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여러분? 민노총, 한노총, 건설노조 34곳 지금 이제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불법 행위, 채용을 강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삥을 뜯는다든지, 채용 강요는 뭐냐? 민노총이면 민노총, 한노총이면 한노총, 특히 민노총. 우리 조합원 말고 다른 사람 채용하면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하면 가서 공사를 방해를 하고 출입문을 뭐 잠그고, 그 다음에 민노총 말고 다른 조합원들, 다른 그냥 뭐 그 이 고용인들, 피고용인들 가서 때리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노조 측에서는 전쟁이 선포됐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는데, 반발이 아니라 이 사람들 제대로 사태 파악했습니다. 전쟁 선포된 거 맞습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는 드디어 뭐 공안 통치가 시작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안 통치는 아니고 그자들 중에 일부가 전쟁이 선포됐다고 하는데, 맞죠? 이게 전쟁이 선포된 겁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윤석열 정부가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간첩들이 있으면 간첩들 잡아내고 민노총에서 폐악질을 했으면 그 폐악질을 이제 바로잡고.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뭐가 전쟁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렇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뿌리를 내리고 횡행하고 켜켜이 쌓이게 됐던 것인가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가 공조를 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심각한 협박과 폭력을 휘둘러도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만 선고하는 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 지부장, 아파트 시공업체가 한국노총과 우선 고용 협약을 맺자 반대 집회를 열고 조합원 1000명을 모은 다음에 양아치 새끼들을 박살내세요. 그쪽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민노총이면은 양아치가 아니고 민노총을 제한 모든 조합원들이나 그 기술자들은 다, 근로자들은 다 양아치고 강목을 휘두르고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소화기 이게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게 소화기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이걸 들고 와서 그 아파트 시공사 유리창을 깨고 출입문을 부수고 한국노총 조합원을 때려서 경추 골절을 일으키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다 그러면서 징역 1년 실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뭐라고 했느냐?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부양 가족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3년으로 그냥 풀어줬습니다.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답니다. 부양 가족이 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비가 막힙니다. 이 판사는 그 당장 풀어줬던 이 판사는 지금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알아도 학창시절에 전교조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심정적으로 민노총에 동조하는 판사입니까? 반성을 하다니요. 모릅니까? 이렇게 한번 구속되고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러낸 민노총 조합원 이마에는 뭐가 붙는다? 별이 붙지요. 훈장이 되는 거죠. 그 투쟁 현장에서 조합원들 위해서 싸우다가 붙잡혀가고 유죄 선고를 받고 그리고 풀려나오면은 바로 또 노조 전임이 돼가지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는 거죠. 반성이요? 그 판사한테 정말 심각하게 묻습니다. 정말 반성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것을 참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판사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민노총 조합원의 부양가족은 떠오르고 그 민노총 조합원 때문에 쫓겨난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생각 안 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선고문에 어떻게 이런 구조를 써올 수 있을지 전혀 납득 불가입니다. 민노총만 부양가족이 있고 한국노총이냐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없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어찌됐든 풀어줬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등 15명,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다른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자신들의 조합으로 옮기라면서 근로자들을 막 발로 지근지근 밟고 때리고,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뭉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안화 골절, 얼굴이 뭉개졌다는 뜻입니다.
구속됐는데요. 역시 집행유예로. 15명 전부 다 집행유예. 사법부가 폭력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방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가 최종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장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민주노총 광주 전라 타워크레인 지부 6명. 임대업체가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 불을 확 질러버린다.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사무실에 들고 오는 겁니다. 건설 현장 사무실에. 그러나 사법부는 전부 다 집행유예, 벌금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니야. 휘발유통 들고 왔어. 아이 뭐 투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뭐 누구를 때렸어? 조합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물리력은 다소 뭐 생길 수도 있지. 부양 가족들 있잖아.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부양 가족은 일도 머릿속에 없는 희한한 사법부의 희한한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검찰청이 2018년에서 2022년 건설 현장 불법 행위로 구속 기소한 주요 사건 10 중에 8이 전부 다 집행유예. 10 중에 8이 집행유예. 누가 경찰을 무서워하겠으며, 누가 검찰을 겁내겠으며, 누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세상인 거지. 자기네들 세상.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풀려난다. 무슨 짓을 해도. 사업장에 있는 뭐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은 사람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시공업체의 뭐 이사, 뭐 상무, 전무, 사람으로도 안 보일 겁니다. 사장이 오면은 그냥 삿대질하면서 요구 조건 다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오히려 그런 폭력행위를 못하게 막거나 근절시키거나 체포하기는커녕 그 폭력행위를 보호라도 해주드는 듯이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현장에 뭐 먼지, 그다음에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은 오히려 주민들 쪽을 폴리스 라인을 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못 다가가게 그렇게 막고 있었을 겁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 원래비 한 달에 한 번씩 뜯어가는 돈 1215건. 건수로 1215건인데요. 이걸 사람으로 다시 한번 환원을 하면 한 건당 몇 명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을지. 노조 전임자를 사칭한 임금 강요. 무조건 돈 올려달라. 뒷돈 달라. 부당한 금품 요구. 경력이 달라. 노조에 경력이 달라. 활동비 달라. 이게 부당한 금품 요구죠. 알았어. 우리가 내일부터는 여기 와서 뭐 공사 내일부터 하세요. 김 사장 내일부터 와서 공사 다시 시작해도 돼. 근데 우리 노조가 요즘 말이야 활동비가 좀 필요하고 우리 봄 야유회도 가야 되고 어떻게 좀 협조 좀 하시지.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올 봄엔 한 5천만 원? 이 금품 강요입니다. 이거 다 불법 행위입니다. 이거 징역을 몇 년씩 살아야 될 범법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건설 사업하는 이 시공사에서는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뜯기는 것은 뜯기는 대로 몇 천만 원, 몇 억씩. 아니 어떤 건설업체 한 곳은 50억을 뜯겼다면서요. 몇 백만 원은 돈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뜯길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 시시때때로. 봄에도 뜯기고 여름에도 뜯기고 가을에도 뜯기고. 갖은 명목으로 뭐 운동비, 활동비, 격려비, 뭐 회식비,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한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 44명에게 원래비 한 달에 한 번씩 뜯기는 돈 38억을 줬다고 합니다. 118개 건설업체 3년간 1686억. 무법천지죠. 황야의 무법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네. 아마 허리에 다 권총 차고 있을 겁니다. 그 상징적인 권총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 방해 공작을 할 수 있는 수단들. 이게 그 사람들 허리에 찬 권총인 겁니다. 허리에 찬 장총들. 그걸 휘두르는 겁니다. 자기네 조합원이 아닌 다른 이 크레인 기사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제지하고 올라가면 거의 침뱉고 내려오면 때리고. 이게 그 황야의 무법자들이 허리에 찬 권총인 겁니다.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심지어요 한 건설 노조가 우리는 상근자를 모집합니다 그랬는데 상근 모집하는 그 모집 요강을 보니까 무술 유단자 키 180cm 이상 몸무게 90cm 이상. 이게 노조원 모집하는 겁니까? 조폭의 행동대장 모집하는 겁니까? 격투기 유단자 몸무게 90 이상 키 180 이상. 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이제 공중 높이 앉아가지고 이 건설 자재들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사의 이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타워 크레인 기사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이 건설 자재를 효율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그 지상에 있는 이 근로자들은 일을 제때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골조공사하는 그 하도급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뒷돈을 받는 겁니다. 시공사가 있으면 시공사는 뭐 기초공사, 골조공사 하는 하도급 업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을 때 여기 기초공사는 뭐 한 달 만에 끝낸다. 골조공사는 뭐 몇 달 만에 끝낸다. 이 계약이 다 있는데 그 계약 기간에 공사를 못 끝내면은 하도급 업체는 큰 손해를 입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도급 업체가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가가지고 굽신거리고 밥 사고 술 사고 돈 주고 노조원들 눈에 띄면 그냥 굽신굽실 해야 되고. 일인당 월 300에서 500만 원, 월 500만 원 원래비. 이 하도급 업체가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그 사람이 시공사에서 받는 돈 말고 그냥 말고 영수증 없고 뭐 근거 안 남고 뒷 호주머니에 딱 꽂아주는 돈이 월 500만 원.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소형 크레인 기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자. 2019년에는 소형 타워 크레인 금지를 요구하면서 집단 파업을 벌이고 전국 건설 현장을 마비를 시켰습니다. 한국건설노조위원장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게 빠질 리가 없지요. 아들 이름 통장으로 조합비가 하루에 수백만 원씩 흘러들어갔답니다. 자, 이렇게 노조가 뜯어내는 돈. 그러면 이걸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했을까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령 평당 2천만 원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아파트도 노조에 뜯기는 돈이 평당 얼마 아마 계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노조에 뜯기는 돈이 500만 원 평당, 노조에 뜯기는 돈이 평당 1,000만 원. 그러면은 그게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되고 4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먹이 사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들.
아파트에 들어가 사셔야 되는 그 수요자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국민 약탈인 겁니다. 국민 약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그 사법당국, 사실은 이 노조의, 이런 조폭 노조의 폭력과 불법을 사실상 방치해 왔습니다. 방치해 왔다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이런 불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조장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라. 공권력이 불법을 방치하는 건 그 불법을 조장하고 격려하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무서워할 게 없거든요. 정치적 공생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오로지 건설노조만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노조만. 민노총 산하에는 산별노조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건설노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억도 생생하시죠?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여기도 세죠. 금속노조도. 포스코 같은데, 항만 회사들, 배 만드는 회사들. 금융노조, 그 시내 직장이고 그 평균 임금이 1인당 1억 원 넘은 지가 옛날이고 1년에 수십조 원씩 이득을 남기는 이 은행원들도 때가 되면 다 검은 이 빨간 띠 두르고 나와서 시위하지 않습니까? 금융노조, 저희가 몸담고 있는 언론노조. 자, 이런 산별노조 16개. 거기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직 조사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건설노조가 아주 대표적으로 심하다니까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건설업체 12곳 내서 이제 신고를 받은 겁니다. 신고 받았을 뿐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요. 문재인 정권하고 이 기득권 조폭 노조는 정권 5년 동안 사실은 공생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생을 해야 되느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죠.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줘야 되죠. 노조는 문재인 정권에 표를 몰아주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대신에 문재인 정권은 노조가 돈을 뜯는 것을 방치하는 겁니다.